안녕하세요, 권영호입니다. 여름의 길목입니다. 아니, 여름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니까? 또 자동차가 건강하십니까? 이 자동차 한 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콜로라도 자동차입니다. 왜 권영호를 찾아왔을까? 권영호가 이 자동차를 촬영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궁금하십니까? 간단합니다. 노킹입니다. 저속 주행 중에 노킹이 아니고 언덕길만 가면 발생한다는 노킹입니다. 이 노킹을 찾기 위해서 방문해 주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노킹이 생기는지 진단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는 근본적으로 약간의 출력 부족과 노킹을 일으킬 수 있는 자동차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여기서 엔진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는 이쪽 뱅크가 있고요, 이쪽 뱅크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거 3개 기통에서 실린더에서 폭발된 배기가스가 이쪽은 다이렉트로 나갑니다. 뒤쪽을 향해서. 그런데 이쪽 뱅크의 3개의 실린더에서 폭발된 배기가스는 뒤로 가다가 왼쪽으로 옵니다. 여기서 내려가는 거하고 여기서 오는 거하고 직각으로 만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기가스의 배출에 장애를 주는 것이 이쪽입니다. 즉 운전석 쪽 뱅크입니다. 직진하는 배기가스와 옆에서 들어오는 배기가스가 이 자리에서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쪽 뱅크는 늘 희박연소를 가지게 되고요. 이쪽은 타이밍을 지각시키는 제어의 뱅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 시에 지각이 된 양과 이쪽에 지각된 양의 편차에 의해서 출력 부족을 일으킴과 동시에 이쪽 뱅크에서 노킹을 일으키게 된다. 그런데 노킹을 안 일으킬 수도 있다. 왜 그런가? 바로 오일 때문에 이쪽 뱅크의 출력도 과감하게 줄이고 이쪽 뱅크의 출력도 과감하게 줄여버립니다. 모두가 다 점화 시기를 봤을 때 마이너스 제어를 하는 상태에서 가속을 하게 되면 그런 진각에 의해서 노킹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일 외에 보약을 넣기 위해서 어떤 약을 넣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약을 넣었을 때 그 약의 효과가 엔진의 출력을 더 다운시키게 되고 공연비 희박 조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결론은 노킹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엔진 오일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냥 순정품 그대로 사용할 거냐? 보약을 넣어서 성능을 다운시킬 것이냐?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오일만 넣을 것이냐? 플러스 보약을 넣을 것이냐?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엔진 회전수 567.3rpm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연료 단기 보정 뱅크 1, 연료 장기 보정 뱅크 1, 또 연료 단기 보정 뱅크 2, 연료 장기 보정 뱅크 2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거 연료 단기 보정 1.56. 그런데 연료 장기 보정은 뱅크 1에서 9.38입니다. 또 연료 단기 보정에서 뱅크 2 값은 마이너스 1.56, 그리고 장기 보정 뱅크 2는 9.38입니다. 주행 시에 가속 시에 연료가 부족하게 들어온다. 그래서 보정을 통해서 이만큼 더 플러스를 시켜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엔진의 상태가 좋은가 나쁜가를 보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점화시기라고 나오죠. 점화시기를 보면 약 6도, 7도 나옵니다. 정상적인 타이밍보다 지각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각에 의해서 엔진 회전수가 571 나왔죠. 현재는 주행을 하다가 서 있으면 58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또 한참 세워두면 내려갑니다. 바로 점화시기 때문에 다운되는 것이고요. 엔진 성능은 정상보다는 좀 낮아진
그러나 엔진의 소음은 약간 좋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같이 시운전을 해봤습니다. 평지에서 서서히 주행할 때는 아주 완속 주행을 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언덕길에서 조금 더 세게 밟는다, 1500, 2000 사이, 그때쯤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에서 노킹을 일으킵니다. 일상적으로 노킹이 발생되면요, 문을 닫은 상태에서 발생시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는 승객석입니다. 문을 열고 주행을 하면 방호벽 같은 거 있죠. 거기를 통해서 반사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노킹이 무척 크게 들립니다. 그 큰 노킹 소리를 문을 닫으면 잘 안 들리는데 문을 열었을 때 들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쪽 뱅크에서 노킹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즉 엔진의 출력이 이쪽이 나쁜데 나쁜 출력을 맞춰서 이쪽에서 점화 타이밍으로 지각시켜서 제어하다가 가속을 하게 되면 지각시킨 가속량보다 더 많이 진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진각의 편차가 커지면서 이쪽 세 개의 뱅크 쪽에서 노킹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방송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기가스가 이쪽은 다이렉트로 빠지는데 이쪽 뱅크에서는 가다가 커브를 들어서 직각으로 만나게 된다. 그것을 완만하게 빠져나가도록 배기관의 각도를 바꿔주면 이 자동차는 아마 5000cc급 자동차, 즉 현재의 배기량보다 더 키운 자동차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데 왜 직각으로 배기가스가 만나게 설계했을까? 이 자동차의 설계 엔지니어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었을까? 여기에서 궁금증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킹이 일한다 그러면 첫째, 내가 엔진 오일을 넣으면서 보약은 넣지 않았는가? 둘째, 사용 중인 오일이 메이커에서 권장하는 OW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일보다 뻑뻑한 오일, OW30보다 더 뻑뻑한 오일을 넣으면 연소 분량은 나오고 출력은 약간 떨어질지언정 ECU가 점화 타이밍의 제어를 좌우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노킹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OW30보다 묽은 0W20을 사용했다. 그러면 자동차 성능은 좋아집니다. 문제는 냉각수를 여러분이 건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 냉각수의 비중을 건드리지 않았을 경우는 0W20의 오일을 사용할 경우는 엔진 소음이 무척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보약을 넣는 겁니다. 뻑뻑한 보약을 넣어서 발생하는 노킹도 있다. 그러니까 노킹이 안 나는 자동차가 좋다, 이게 아니라 노킹이 날 수 있는 조건의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운행하라, 이것도 아닙니다. 엔진에서 노킹이 발생한다 그러면 첫째는 냉각수 온도를 조절한다, 냉각수 비중을 건드린다, 그리고 엔진 오일 점도를 얘보다 낮은 제품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엔진 소음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플러그 갭을 그대로 사용할 거냐 말 거냐는 나중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킹이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첫째는 냉각수 비중을 건드리고 엔진 오일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OW30이 아니라 그 아래급의 점도를 사용해 주는 것이 엔진 성능이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들으시면서 좀 복잡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스캐너를 보면서 좀 더 보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셨던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엔진 회전수를 보시겠습니다. 564rpm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료 단기 보정 뱅크 1 2.34, 그리고 연료 단기 보정 뱅크 2의 2.34 내려온 겁니다. 단기 보정은 수시로 변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냉각수 온도를 보면 104도 나옵니다. 안정된 냉각수 온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바로 본넷을 열어놓은 상태고요. 또 공연비가 약간 희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료 단기 보정 마이너스 1.56 보이죠? 뱅크 1 단기 보정 뱅크 1
자, 2.34 나왔죠. 이게 마이너스 값으로 바뀝니다. 보고 있으면. 그리고 0으로 바뀔 때도 있고요. 즉 실시간으로 공연비의 희박 상태냐, 공연비가 맞느냐, 공연비가 노후냐,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산소 센서 출력 전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뱅크 1 S1입니다. 또 산소 센서 출력 전압 뱅크 1의 S2, 산소 센서 출력 전압 뱅크 2의 S1, 그리고 산소 센서 출력 전압 S2 온도 값은 높습니다. 그런데 S1의 온도는 약간 낮습니다. 연소 불량을 일으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자동차는 현재도 공회전 상태에서 완전 연소 상태가 아니라 약간 연소 불량을 일으키고 있다. 엑셀 페달을 좀 밟거나 살짝 주행을 하거나 그러면 연소 상태가 좋아집니다. 곧 뱅크 1과 뱅크 2에서의 연소 불량의 편차를 ECU가 제어하는 이유로 이렇게 스캔 데이터에서 센서 데이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가 어떤 고장이 떴느냐라고 혹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고장 진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고장 코드가 없답니다. 고장 코드가 없으니까 차 정상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이 자동차는 어떤 곳에 문제점이 있구나 라고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정비할 때 나는 자동차가 이상 없어요, 그런 분은 하나도 없죠. 이상이 있어요, 근데 가보면 정상이래요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장 코드가 없다는 뜻이지, 센서 데이터를 통해서 이 자동차의 특징을 찾거나 문제점을 찾거나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증상의 원인을 데이터를 통해서 찾아가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료 시스템 뱅크 그렇게 돼 있죠. 연료 시스템 상태가 뱅크 1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클로스 룹입니다. 보정을 막았다, 멈췄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근데 뱅크 2에서는 그대로 노말로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엔진 회전수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엔진 오일 속에 넣은 보약에 의해서 이 자동차가 아직 오토레시 복원이 안 끝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보약은 넣으시려면 신중하게 따져보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마치면서 약 좋다고 남용 말고 약 모르고 오용 말자, 이런 표어가 있듯이 내 자동차는 소중한 자동차야, 앞으로 오래 탈 거야, 소중하게 관리하고 싶어, 이런 취지에서 연료 첨가제도 넣고 엔진 오일에도 첨가제를 넣고, 그 첨가제들이 독이 된다, 약이 된다, 이걸 모르고 넣었다면 여러분들의 자동차를 정비해주는 정비사님과 상의하셔서 내 차에 필요하냐라고 먼저 판단한 다음에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인터넷에서 파는 것이니까 뭐 얼마 안 가니까 뭐 한번 넣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넣으셔서 어느 순간에 내 차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내가 넣었던 그 보약 첨가제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냐, 또 어떤 장치를 달아서 발생한 것이냐, 또 내가 뭘 개조해서 그런 것이냐, 원인을 여러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동만 걸리면 타는 분들의 자동차가 때로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를 관리하는 길목에서 왼쪽으로 갈 것이냐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누구의 조언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주치 정비사와 함께 어떤 보약을 넣으면 좋은가를 들었을 때 신뢰성을 가진 정비사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고요. 결정하는, 곧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이 권영우가 이 콜로라도 자동차의 언덕길 주행 시에서 발생하는 노킹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이러쿵 저러쿵 떠들어 봤습니다. 여러분의 자동차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지금부터는 자막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이 자동차의 성능을 내려면 Y자로 만나서 배기관이 뒤로 가는
그런 구조였더라면 정말로 흠잡을 수 없는 자동차가 되겠다. 자,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끔 저한테 뭐 PCV 어쩌고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확하게 명칭을 아시고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